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리했습니다.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눈이 오는 날 인사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좀 따질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제 뭐 카톡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뭐 카톡 구사하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뭐 일단 뭐 좋은 소식이었으면 카톡을 했을 텐데. 네. 아니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네. 근데 나 사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좀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일찍 나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표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요. 이게 사우디가 116표인가 아마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9표인가요? 그리고 저기 이탈리아는 10몇 표 얻었죠. 좀 표 차이가 너무 커서 그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에 유치를 실패해서 또 포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뛰면 우리가 분명히 될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게 자기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굉장히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일본 하면은 도시가 두 개 생각난다 이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는 뭐 삿포로도 알고 다 아는데 딴 나라 그러니까 유럽 같은 사람들 오사카하고 동경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쿄 우리나라는 서울밖에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부산을 좀 더 띄울 필요가 있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 부산 엑스포를 다시 또 유치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뛰면 5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러분이 동감하시면 샵 0945로 여러분의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또 최대한도로 반영해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정보 이용료가 그렇죠. 부과됩니다. 정보 이용료가 부과하게 되는데 네. 내가 얘기할 때 지겨워요? 아니요. 너무 아니죠? 좋습니다. 네. 아니에요. 어제 우리 와이프랑 같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우영 아나운서 눈초리가 좀 지겨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보니까 그럼 그렇게 보여요. 네. 예. 네.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네. 간파를. 네. 이런 음흉한 웃음소리가 참. 네. 그럼 또 오늘도 한번 지겨운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검사 손준성 검사와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죠. 반면 국민의힘은 양일간의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보면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가 30일 그러니까 내일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본회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굳이 본회의를 열자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12월 1일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뒤에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의심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다음번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8일에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이 내일과 모레 열리게 될 본회의가 이미 여야 간의 합의가 된 일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30일 탄핵안이 보고가 되면 24일이 지난 12월 1일 그러니까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건데요.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가 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철회로 계획이 어긋나서 자진 철회했던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어제 재발의를 했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다. 약속대로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진표 의장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일단 양측을 중재하면서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주문한다는 방침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김 의장이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만 단독 강행 처리할 경우 연말 국회가 파국으로 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건은 본회의가 내일 열리냐 열리지 않느냐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다에 얼마 벌 거예요? 저는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사람을 핀잔을 주네요. 네? 아이 참. 그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근데요. 네. 이게 우리가 19대, 20대, 21대 작년까지 놓고 봤을 때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김진표 의장이 원래 약속했으니까 본회의 하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당적이 없거든요. 네.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그 중립적인 이미지에 좀 더 손상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리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좀 아는데 무리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예산안이 일단은 예산안 심사가 이게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저는 최소한도 50%는 넘는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가 이게 특이한 경우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요. 12월 예산국회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왜? 이게 계속 싸운다는 느낌만 주면 이게 서로가 손해거든요. 특히 이제 무당층과 중도층은 다르죠. 근데 이제 중도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데 이번 국회는 어떻게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정말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 제가 볼 때인 탄핵안 놓고서 여야의 충돌이 굉장히 거세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따라 눈이 아주 또랑또랑하게 그냥. 사모님이 보실 테니까. 맞아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 논의 등을 위해서 오늘 오후 열기로 한 의원총회 내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내일로 수년됐다. 그리고 보다 많은 의원님의 참여 속에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더 충분한 시간 동안의 논의를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공지 문자가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향해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 소집을 추진 중인 본회의 전 의총을 개의한 뒤에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속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는 여야 간 선거제 협상,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 상황 등을 보고하고요.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당 내에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또 병립형 회기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위성정당 창당 금지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는데 최근 들어 실리를 챙겨야 한다 이런 현실론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가 유지돼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원내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최근 주목받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권역별 비례제의 경우 전국 비례제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띠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거쳐서 선거법과 관련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하루 딜레이가 된 겁니다. 연기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 묻는 질문에. 왜 또 네. 놀랬는 네. 아니 이 선거제도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솔직히요? 솔직히 정말 진짜로.
퍼센티지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로. 한 준연동형 정도로 관심이 있어요. 아니 진짜 다른 사안하고 50% 이거 할 정도 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안하고 이거 사안하고 50%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야, 그거 특이하네. 이게 지금 좀 방송용이라고 또 이게 네, 맞습니다. 본심하고 완전히 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12.5% 정도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난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군소 정당이 연내에 진입해야지 다양한 의견을 적어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선거제도 플러스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건 선거제도가 아니라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인구수가 늘었는데 혹은 줄었는데 이거 어디 합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딘가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구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관심을 갖죠. 근데 연동형과 준연동형을 놓고 봤을 때 병립형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네. 동감의 미소죠. 네, 오늘은 정말 충실한 리액션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자칫하면 그들만의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소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의회만 들어가면 안 되고 진짜 그들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자, 다음 관련된 소식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이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현재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하는 방안 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두고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제도 유지하자는 쪽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의 명분을 앞세운 주장이긴 하지만 위성정당 출연을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위성정당을 창당을 하면 패배가 뻔해서 이 대표에게는 부담스러운 요구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원칙이냐 실리냐의 고민 속에서 이 대표가 실리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내놔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선거는 승부다. 이상적 주장으로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나 위성정당 출연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선에서 일당을 놓치거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의 폭주와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당 내에서는 대선 당시에 이제 약속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는 현실이다 이런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진성준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공약 파기 시에 국민의 지탄이 무섭지만 정치의 이상과 당면한 현실 중 무엇이 선제적 과제인지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대표가 총선 당시 약속을 깨고 현실론을 택한다면 연동형 비례제 유지 또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75명이 어제였죠.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선거제를 둘러싼 당내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라는 나름의 절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의당 김준호 비대위원장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최소한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막는 유의미한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표에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민주당도 이 대표도 여러 고심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이제는 제3회, 제4회, 제5회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교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연설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을 지키는 이 대표의 대조점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비명계 반발 그리고 정의당의 요구가 있지만 어제 발언만 놓고 보면 뭐 병리평 회기 현행 유지로 마음을 먹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100% 공감합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상적인 것을 주장을 하면서 선거에서 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선거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정의당이 이 소위 말하는 준연동형을 계속 주장하거나 연동형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원칙과 상식이나 이런 데에서 이 병리평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실제로 각 정파와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정당이 원내로 들어가는 건 좋죠. 제가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정의당이 지금 원내 정당인데 정의당이 얼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제도에 투영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발군의 어떤 이 눈에 띄는 그런 게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풍토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수적으로 많으면 된다. 수적으로 많으면 좋죠. 근데 준연동형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정의당보다는 좀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단 정의당이 지금과 같은 어떤 지지율 그리고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인 그 정도의 득표력보다는 훨씬 높은 득표를 보여준다면 준연동형이 훨씬 낫겠죠.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각 정파 정당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 저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과도한 명분을 자꾸 내세우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그런데, 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당신네들한테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계몽이거든요. 천만에 지금 유권자들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각 정당이 잘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개각과 맞물려서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실, 정부 인사들의 총선 차출설, 지역구 조정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예산 국회, 대통령 순방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도 늦어도 12월 초중순에 개각이 이뤄질 거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일단 현역 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개각에서 당으로 돌아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서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을 놓고는 이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역구인 강남을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 상황에 따라 잔류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 전직 의원 출신들도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죠. 비정치인 출신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 수도권 험지 출마, 또 선거대책위원장 기용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경기 오산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선 의원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오산입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여당의 공천, 선거 전략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출마 예정지로 거론되는 곳들이 현역 의원,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지역구가 중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람몰이를 위해서 상징성을 위해 종로에 출마를 하거나 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예상지로 하나로 거론이 되는 서울 관악을에 자객 공천하는 시나리오 등이 다양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로의 경우에는 지금 최재형 의원이 현역으로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하태경 의원이 도전장을 냈죠. 이 외에도 성남 분당을 여기 지역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리 재선한 곳인데 경기도 용인, 과천 등 수도권 남부벨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여당으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고지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분당을의 경우에는 박민식 장관이 출마 결심을 굳힐 경우 도전할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이 또 김은혜 홍보수석의 출마 예상지로도 언급이 되고 있어서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빼면 안 되죠. 네? 안철수 전 대표도 네, 그렇죠. 네. 당 지도부는 일단 인지도에 경륜까지 갖춘 스타급 인재들의 등판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다만 지역구 경쟁의 경우에는 과열 양상을 띠면서 내부 갈등을 촉발하거나 또 대통령의 입김이 공천에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지도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총선 시기가 돌아갈수록 점점 내각, 대통령실 인사 출마가 가시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은 이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과연 이분들이 그만큼 대통령을 잘 보좌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거는 어떻게 됐든 모든 정권은 당에서 가져야지 이게 외부에서 자꾸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게 외부에서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다음에 셋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과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나랑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요번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잘 국회나 정당을 좀 이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누가 되든 된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대통령실이나 정당이나 모두가 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